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외신들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미국 투자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실적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사상 최대 기록적인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서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주말 사이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현금 보유액이 우리 돈으로 무려 200조 원이 넘는다는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됐는지 좀 그 배경과 또 앞으로 향후 계획들까지 짚어볼까요? 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사업을 잘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주목이 받는 숫자는 바로 이 보유 현금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 자산이요, 3분기 말 기준으로 1,572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돈으로 바꾸면 200조 원이 넘는다라는 숫자가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이 생겼느냐를 놓고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잘 영위했을 경우에는요, 그만큼 현금 수익이 많아지니까 잉여금 차원의 이런 현금 보유가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이 많았던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대신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현금 또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투자계의 명언이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요,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면서 방어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택한 전략이 바로 이러한 현금을 보유하면서 투자 기업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도 역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적으로는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중동발 여러 국제 정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숫자들과 나쁜 숫자들이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과연 거시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미지수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결국에는 오마의 현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에도 녹아져 있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과연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 갈 건지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분기 실적에서 특히 이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식을 매각한 것들이 많았겠죠. 3분기에 5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및 해외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것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가 매각한 주식의 매각액은 40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400억 달러가 넘는 주식을 팔 만큼 현재 상황은 바잉보다는 셀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 현금이 많은 만큼 현재로서는 어떤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워런 버핏은요,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이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소유하는 전략도 최근에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워런 버핏의 오른팔이라 불리죠.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도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투자 현안들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추가적인 사업을 인수할 수 있다, 기업의 인수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메시지도 던졌다는 점도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 실적은 좋지 않았다라는 것도 같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애플에 대한 투자 손실이 좀 커졌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을 늘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애플의 주가가 12%가량 빠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애플 지분의 감소액만
가격만 무려 200억 달러나 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로는 재미를 못 봤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단순히 주식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러한 경영권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 사업을 영위한 부분에서는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도 덤으로 같이 나왔습니다. 자, 3분기에 영업이익은 107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작년의 동기 대비해서 무려 40.6%나 증가하면서 주식 투자는 조금 재미를 못 봤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이 영업이익만큼은 좋게 나왔다라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 보험과 철도 그리고 다양한 사업에 대한 투자의 관점을 확대하고 있는 이 워런 버핏이 과연 새로운 기업 그리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어디서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미국 산업의 미래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바뀔 수 있다. 그만큼 그의 입 그리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도 같이 챙겨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주식에 있어서는 매도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사 확인해 볼 텐데요. 일론 머스크의 기사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 전기차로 대표되는 기업을 통해서 많은 뉴스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SNS와 관련된 AI 기술 이야기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네, 그럼 기사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AI 봇 그록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한때 챗 GPT를 비판하기도 했었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새로운 생성형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챗 GPT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좀 기사 내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이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일론 머스크의 입장은 굉장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사실 오픈 AI, 챗 GPT 열풍을 가져온 기업이죠. 이 오픈 AI의 초창기 멤버가 바로 일론 머스크였다는 사실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랬던 일론 머스크는요, 이 AI 기술이 중장기적으로는 인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AI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라며 오픈 AI를 이끌었던 다른 사람들과 입장차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회사를 떠났었습니다. 그만큼 오픈 AI 챗GPT가 유명해질 때도요, 일론 머스크는 줄곧 이 AI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밝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도 이 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요. 워낙 AI 열풍이 거세지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역시 이를 외면하기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에 이 일론 머스크는요, 자신의 스스로 AI 기업이죠, X.AI라는 기업을 만들었고요. 이 기업을 통해서 최신형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직접 나섰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만의 AI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보였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AI 기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그가 공개한 채팅형 AI 로봇 이름은 그록입니다. 그록이라고 불리는 이 로봇을 처음으로 공개한 일론 머스크는요, 중장기적으로 X라고 불리는 서비스죠. 과거에 트위터였던 SNS 서비스의 유료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그록이라는 챗 AI 기술이 계속해서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기술들이 접목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23일 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 그록이라는 이 AI 기술이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성격과 닮아있는 채팅형 AI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코카인의 제조법, 이 마약이죠. 마약의 제조법을 알려달라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이 그록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그록이라는 AI가 서비스가
머스크가 요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이 제조법을 알려주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틀린 제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약은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답변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장난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의 성격과 닮아 있는 그록이라는 이 채팅형 AI 기술이 과연 어떨 정도로 성적표를 나타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AI 기술의 경쟁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픈 AI의 챗GPT를 비롯해서요. 지금 구글, 아마존, 메타 등에서도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새로운 챗봇 로봇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발 늦게 진출한 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어떤 경쟁력을 보일지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머스크는 머스크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 그리고 가는 길마다 관심이 워낙 집중되는 만큼 이번에 보여질 일론 머스크의 채팅형 AI 로봇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AI 그록을 일론 머스크가 공개했다는 소식 두 번째 기사로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네, 저희가 앞서 첫 번째 기사에서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워런 버핏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애플의 실적에 다시 한번 나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서 이 아이폰 제조업체 폭스콘의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중국 당국의 이 폭스콘 세무조사 소식은 저희가 이 픽미업에서도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조사로 이렇게 매출이 급락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또 애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대만 기업이고요.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시리즈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죠. 바로 폭스콘입니다. 이곳이 바로 중국 곳곳에 공장이 있는데요. 이 중국 공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사가 시작됐다라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폭스콘의 실적에 악화가 가져올 것이고 이는 곧바로 애플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면서 지난주 애플의 주가를 떨어뜨린 주요한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말 사이에 이 폭스콘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역시나 우려대로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향후 애플 주가에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폭스콘이 발표한 지난 10월 달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 4.6% 정도 급락한 2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0조 원이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중국 조사가 강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향후 매출 실적은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당국은요, 지난달 22일이죠. 불과 2주도 채 안 된 사이에 폭스콘에 대해서 세금과 토지 이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현재 있는 공장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요, 폭스콘에서 조사해본 결과 만약에 불법적인 그리고 탈법적인 문제들이 발표되고 지적된다면 분명히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폭스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도 드렸던 대로 이 폭스콘에 대한 조사 이유가 단순히 애플 견제뿐만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폭스콘의 창업자죠. 테리 구라고 불리는 인물, 중국명으로는 거타이밍이라고 불리는 이 창업자가 현재 대만의 선거에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중국 정부가 지금 폭스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야당 후보를 밀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무소속으로 나올 거타이밍의 출마가 결국에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중국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 정부에서는 폭스콘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결국에 또다시 한 번 더 이 거타이밍의 낙마를 바라는 바람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폭스콘에게 부정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은 도미노 효과로 다 당연하게
때문에 애플의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플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큰 시그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애플 역시 이러한 폭스콘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인도나 다른 나라, 베트남과 같은 나라 등지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 그리고 폭스콘에 기대고 있는 그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숫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와중에 북미 시장에서는 그래도 애플의 아이폰 15가 선전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반전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이러한 수급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폭스콘에서 더 많은 스마트폰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받쳐주지 못할 경우 결국에는 4분기 실적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과연 애플의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이 폭스콘의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타개할지 등 팀 쿡 애플의 CEO의 고민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이 폭스콘의 매출 급락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애플의 우려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